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법 537조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니까 법 조문을 읽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었을 때, 그, 일단 그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의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매도인은 그 소유권 등기 이전 의무가 있잖아요. 인도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둘 다 의무가 있는데 왜 매수인이 채권자이고 매도인은 채무자이냐.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왜 채권자냐? 매수인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갈로로 쳐놨는데 돈은 언제든지 구해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매도인의 그 특정 그 건물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그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등기 이전 의무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행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뭐 채무자, 그러니까 이 사람만 채무자예요. 그 매도인. 이 특정물을 이전해 줄 의무. 채무자는 그 항시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이 사람은 금전 지급을 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돈을 어디서든 구해오 가지고 지급하면 되니까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언제든지 구해오가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물을 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데, 그거를 가령 멸실이 돼 버려 가지고 이행불능이 됐을 때, 그 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수인한테 돈 달라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는 거죠. 계약 이행 중에 후발적 불능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매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 돈을 가지고 지급 의무가 있는 거는 이행불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쨌든지 구해오가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도인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게 적용되고, 이 매수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이 건물은 날아가고 뭐 부서지고 없지만은 매수인한테 돈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급 불능됐을 때는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매도인이 이 위험을 부담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가령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행불능이 이렇게 뭐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가령 수용돼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령 이제 매수인은 그때는 뭐 계약을 해제하면 되겠죠. 어차피 그 부동산을 못 가져오니까 해제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유리한 거는 가령 1억에 매매했는데
가령 1억 5천의 그 보상금을 받았다. 또는 이게 불이 나가지고 이 화재보험금을 가령 매매를 1억을 했는데 화재보험금을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이라 해가지고 이 매매대금 1억을 주고 그 나머지 1억 5천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상청구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538조에서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의 이익, 그러니까 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는 건물을 등기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면했잖아요. 멸실됐으니까 뭐 어쨌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험금을 이렇게 1억 5천을 받았다, 또는 수용보상금을 1억 5천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를 이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상환하지는 않겠죠. 아마 매매 계약이면은 1억 원만 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상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매수인이 아까 말한 그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매수인은 그냥 1억을 주고 1억 5천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은 그렇게 하고, 가령 그 해고 기간 중, 그러니까 근로자가 가령 채무자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는 그 사업주죠. 사업주는 가령 고용계약도 채무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고, 이 사업주는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주는 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했다. 부당해고는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해가지고 그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뭐 일은 안 했지만은 급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부담주의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53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가령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가 이거는 사업주가 되겠죠.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니까 해고됐으니까 근로자는 이제 근로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로자가 유일무이한 자기의 노동력을 하니까 근로자는 채무자가 되고 사업주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 그러니까 채무자, 근로자는 상대방의 돈 달라 소리 할 수 있다 이거죠. 채무자가 근로자예요. 채무자,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노동력은 자신의 노동력은 유일무이하고 이 사업주는 뭐 돈이 어디서든 구해오가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채권자, 이거는 사업주가 되겠죠.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근로자는 상대방의 이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해고 기간 동안에 뭐 다른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 근로자, 근로를 면함으로써 다른 데서 일해가 하는 이익, 해고기간 중 타직전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이거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던 해고된 회사에서는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대. 자기가 다른 직장에서 버린 거는 이렇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그래 뭐 공평하니까. 이게 그게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부당해고 일 때는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당해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로, 가령 뭐 회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폐업을 했다. 그럴 때는 사용자 기책 사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고가 무효가 돼 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돼 가지고 이 채권자에게 사업주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전액 다 상환하는 건 아니고 뭐 해고 휴업 수당인가 뭐 그런 걸 정산해야 되나 봐요. 전액 상환한 걸. 아까 여도 그런 1억 5천을 뭐 화재 보험금으로 받았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전액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했을 때 가령 근로자가 기존에 근로자 했을 때 월급 뭐 300을 받은데 새로운 저차서 500을 받았다. 500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어서 300을 받는데 그러면 굳이 청구할 이유도 없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가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을 하는데도 채권자가 이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민법 400조에 의하면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는 이행이 제공이 있는데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행을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한테 지체 책임을 채권자한테 지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변제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는 가령 부동산의 아까 채무자 있잖아요. 매도인 등기 서류하고 건물 비워줘가지고 등기 서류하고는 부동산에 갖다 줘야 돼. 부동산 사무소에. 그래 변제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매수인 책임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자기도 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그런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 수령을 거절했거나 또는 이 채무를 이행하는데 채권자의 행위를 요구할 때는 그래도 구두 제공을 해야 된다. 요거는 뭐 변제 제공을 안 하더라도 뭐 내 지금 다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돼 있으니까 빨리 이거 가져가시라고 구두 제공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이거 미리 거절했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면은 이 채무자만 손해 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이 변제 불수령 의사가 확고하다. 이 영구적 불수령이다.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변제 제공도 할 필요도 없고 구두의 제공도 할 필요도 없다. 미래 변제 수령을 거절한 것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불수령 의사가 확고하다. 이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 떠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요는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채무자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빨리 이 가져가라고 구두로 말하기도 하고 뭐 서류를 이렇게 부동산 사무소에 갖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또 뭐 어떻게 불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질 수가 있죠. 아까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조차도 채권자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행 제공이나 구두 제공, 그런 이 상태에서도 불수령이라도 이렇게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되는데 그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만 면하기 위한 조치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까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인은 이행 제공,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야 위험 부담도 이전 매수인 채권자한테 이전돼 버린다. 그래서 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까지 이전하기 위해서는 변제를 제공하든지 구두의 제공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 이게 이 채권자 지체에 대한 민법 조문이고, 이 판례를 보면은 2001년도 판례가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쌍방의 책임, 이게 위험 부담이잖아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뭐 불에 타버린다든지 멸실돼 버렸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피할 수 있는데 신입법상 그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예.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채권자 지체에 대한 걸 하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